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예쁜 자목련을 한번 수채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측에 수채화 도구와 재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볼 텐데 십자로 분할을 해서 그림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에 가장 큰 꽃잎을 먼저 그려놓고, 큰 꽃잎의 경우는 덩어리 전체를 그려주는 것보다 각자의 위치에 정확하게 꽃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기울기별로 크기별로 체크하면서 그려놓는 것도 실수하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스케치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도 약간 울퉁불퉁한 면이 여러가지 그 모양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조금씩 살려줘 가면서 스케치를 하고요. 4B 연필보다는 조금 흐린 2B 연필이 좋겠습니다. 퍼티 지우개로 연필색을 좀 눌러냈고요. 자, 들어갈 컬러는 먼저 퍼머넌트 로즈, 그다음에 로즈 매더, 그리고 레드 바이올렛, 그다음에 퍼머넌트 바이올렛, 마지막으로 오페라. 이렇게 저 꽃잎 컬러를 5가지로 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칠을 먼저 하고 붓으로 물을 약간 촉촉할 정도로, 금방 마르기 때문에 뻑뻑한 것보다는 약간 촉촉하게 색을 넣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로즈에 오페라를 약간 섞어서 밑에 또 밑에 받침 쪽이 약간 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로즈메더도 컬러를 약간 섞었습니다. 그래서 진한 쪽부터 이렇게 올려가면서 색 번짐 효과로 쭉 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톤을 따로 만들지 않고 붓으로 이렇게 펴서 어떻게 그 색을 가지고 중간 색을 가볍게 내보도록 할게요. 스크러치, 이 주름도 약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영을 맞춰서 계속해서 저 5가지 색을 가지고 조금씩 조절은 어두운 색을 조절할 때는 그 레드 바이올렛과 퍼머넌트 바이올렛 2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믹스해 가면서 색을 진하게 내보도록 할게요. 목련은 그 중국에서 들어온 귀하식물인데요. 꽃이 4월에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얘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는지 3월 중순? 뭐 이미 그냥 목련꽃이 피었겠지 하고 나갔더니 잎이 벌써 떨어지는, 벌써 잎이 져서 거의 꽃이 많이 안 남아있는 4월 초가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꽃들도 요즘은 이거 뭐 겨울이야 봄이야 나가도 되나 마라 나가 마라 이러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어떤 애는 그냥 아유 그냥 나가 그리고 펴서 일찍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펴버리고, 어떤 애는 아우 지금은 때가 아닌데 뭐 이러다가 때를 놓쳐서 진달래나 이런 거 보면은 꽃이 피고 잎이 나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고 잎이 바로 나버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산에서. 그래서 얘들도 지금 요즘 정신이 없다는 점점 모든 생태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그래서 꽃들한테도 방법이 있다면, 야 지금쯤 적당해 나와라, 아니 너는 지금 조금만 참아, 뭐 이렇게 신호를 좀 초음파 탐지기 이런 걸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주 정신없이 핍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음영을 이렇게 조금씩 밝고 어두운 부분을 칙칙하지 않게 퍼머넌트 바이올렛에다가 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주름도 조금씩 살려주고요. 주름을 또 세필붓으로 너무 한 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그 잎만 진하게 되니까 전체 밸런스를 조금씩 맞춰주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좀 진한 색으로 퍼머넌트 로즈를 조금 더 진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로즈 매더를 섞어서 위쪽에 강약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할게요. 그 뮬란이라는 영화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찍은 영화죠. 그게 그 뮬란이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백목련을 목란이라고 부르는데, 영화 뮬란이 중국 발음은 무란,
뮤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역이 돼가지고 뮬란 이렇게 호칭이 정해졌대요. 근데 이제 거기 주인공 여주인공 있죠? 그 여주인공 이름이 백목련이었다죠. 그래서 이제 뮬란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저도 물란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백목련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다들 아시는데 저만 몰랐었나요? 자, 그림자 부분도 조금 더 강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를 약간씩 접근해 가도록. 근데 꽃이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짙은 그림자색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칙칙할 수 있으니까 투명성을 조금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경계 부분은 좀 진하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색을 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좀 진한 부분에 그 약간 진한데 레드 브라운과 그다음에 로즈메더 또 레드 바이올렛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진하게 어두운 부분을 색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진하게 붉은 톤을 낼 때 색이 좀 차분해지는데 저 레드 브라운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자주 쓰는데 저 색을 섞어서 음영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림자도 조금 더 진하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요. 세필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보면 붓을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끝까지 옆에 붓이 필요하니까 놓기는 놓으시는데 한 붓 가지고 끝까지 그 붓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적시적소에 세필을 쓰고 적시적소에 또 2호붓, 뭐 5호붓, 물칠할 때는 조금 큰 붓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조금 더 그림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셔서 붓도 좀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강조를 조금 더 해줄게요. 목련은 그 꿀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이게 꽃이 꿀이 없으면 이거 매력이 없는 건데 인기가 없는 건데 일단 그래서 인기가 없긴 없습니다. 벌이나 나비가 안 찾아와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번식을 해? 그랬더니 딱정벌레가 꽃가루 바지를 해준대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데 그 꽃을 해집고 다니다 보니까 이놈들 그 발로 꽃술이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련의 꽃술이 딱정벌레나 이런 그 스크러치 상처로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딱딱하게 조금씩 오랜 세월 동안 딱딱하게 진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밖에서 벨소리가 나는데 그냥 계속해서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리디안에다가 퍼머넌트 바이올렛 그걸 섞으면 약간 그 오묘한 짙은 녹색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밤새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아까 그 썼던 레드 브라운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가지에 포인트를 조금 더 줄게요. 그리고 가지를 좀 쉽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전체 다 메꾸지 않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칠해가는 방법이 가지를 조금 더 쉽게 칠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부각시키지 않고 아까 물감을 조금 더 진하게 찍어서 이제 아랫부분에 어두운 부분만 색과 선을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필붓으로 여기 좀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뭐 꼭 그리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싶은 데는 이렇게 붓으로 정리를 해주고 음영도 전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목련 완성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